지금부터 식생활교육과 먹거리 정책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식생활교육과 먹거리 정책 심포지움, 이 귀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 속에 있다. 이런 말처럼 행복한 삶은 그 근원은 건강에서 비롯되죠.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식생활이 무엇인지, 또 건강한 먹거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시민들이 평소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거나 또는 타 시군과 연계해서 체험형 식생활 교실을 운영하거나 또 친환경 환경급식 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식생활교육과 먹거리 정책 심포지움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인데요. 중앙정부가 또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현장과 식생활교육 선진도시인 뉴욕시 그리고 코펜하겐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심포지움에서의 훌륭한 정책 사례들과 또 좋은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시민 건강을 위한 통합적인 식생활 교육과 또 먹거리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건강한 식생활이 쌓여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도 원래 오시기로 하셨는데 저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해주셨고요.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주최하고 있는 서울 그 식생활교육 서울 네트워크는 2011년에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건강, 영양적인 측면에서의 식생활만 배우다가 식생활교육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생산에서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순환적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교육하기도 하고 캠페인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식생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펜하겐도 도시고 그다음 뉴욕도 도시고 서울도 도시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이 있지만 왜 이 시점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가, 오늘 발표자부터 시작해서 토론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그만큼 저희 서울시에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정책에도 오늘의 많은 이야기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많이 펼쳐주시고 서울시에서 지금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제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의안을 이렇게 모집해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식생활 교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 건강을 위한 해외 도시의 식생활 교육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틀을 짜기 위한 또 실천하기 위한 이 심포지움에 코펜하겐에서 케네스 호가트 그리고 뉴욕시의 바바라 투르크 식품정책국장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게 대해서 고맙고요.
특히 서울특별시가 그리고 식생활교육 서울시 네트워크와 함께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코펜하겐에서 오신 분, 뉴욕에서 오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푸드 저스티스라고 이야기하듯이 먹거리가 정의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뉴욕도 그리고 코펜하겐도 한국도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함께 서울과 함께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식생활 교육,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이 2차 1919년까지 시행하는 첫 해입니다. 그동안 시민 영역에 있어 식생활 교육을 보다 추동해내기 위해서 시도 시군구까지 식생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전국의 우수 체험 공간을 약 150개, 그리고 교육기관을 약 50개, 그리고 최근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시민들에게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좀 한 50여 개 대형 양판점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 일들이 더 늦기 전에 우리 잘못된 식생활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되더라도 결국 우리 주체인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특별시는 이미 먹거리 종합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시민 건강을 위한 먹거리와 관련돼서 2020 종합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서울의 식생활 교육이 달라지면은 우리나라 식생활 교육이 달라진다. 수도권이 식생활 교육이 달라지면 전국이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행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남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식생활 교육 서울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노력을 그동안의 노력을 지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갔으면 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홍혜숙 서울시 식품안전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식생활교육이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으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물론 없었던 건 아니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을 하는 한 꼭지로 또는 그 평생교육 담당관에서 학교급식 사원의 일환으로 일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서울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식생활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앞으로의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서울시 건강통계 및 식생활 환경, 서울시 식생활교육 세부 추진 사업, 또 제2차 서울시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서울 시민의 건강 실태와 식생활 환경 그리고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에 서울시 통계 자료입니다. 사망 원인의 순위를 봤을 때 이제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또 외식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당뇨병의 경우도 지금 그 유병률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봤을 때 연령에 따라서 유병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지금 당뇨병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유병률도 역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연령별로 봤을 때 연령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만 같은 경우도 역시 증가하고 있고, 여성은 조금 남성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령별도 늘어나지만 여기는 이제 조금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30, 40대 이쪽에서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쪽에서 상당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불규칙한 식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결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만성질환으로 쉽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침 결식률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연령별 그 결식률을 살펴보면 특히 그 19세부터 20대 그 청년대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그리고 30, 40대의 청장년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에 2013년부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2013년부터 2014년 이쪽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이 이제 조금 총량 면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빨간 선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고, 요 녹색 부분은 이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부분은 총량이 줄어드는 데 반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서울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런 과정으로 이제 줄여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2018년 요 무렵까지 우리가 앞으로 30%까지 감소를 시켜보자라는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관련 그 질환 실태 그리고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식생활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고열량을 섭취하거나 뭐 불균형한 영양, 또 뭐 아침 결식, 그다음에 외식이 증가하다거나 이런 음식물 쓰레기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또 가족 간의 소통 확대, 또 농업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개인 스스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자체 또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면 시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이 좀 더 훨씬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식생활 교육의 세부 추진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서 2012년부터 식생활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전략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환경과 건강, 배려의 핵심 가치, 그리고 전통 식생활 양식에 기초해서 바른 식문화 실천, 그리고 문화가 깃든 나눔 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 시민을 목표로 법과 조례,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식생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생애 주기별, 계층별 맞춤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가정과 학교, 민간에서의 시민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등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2009년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됐죠. 저희가 2013년에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또 식생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2개소를 더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식품 안전 뉴스는 웹진입니다. 웹진도 발행하고, 또 페이스북에 짠돌이 짠순이를 운영하고, 식품 안전 뉴스에 대한 리포터를 또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식품안전뉴스 그 웹진의 사진입니다. 또 페이스북에 짠돌이 짠순이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건데, 식품안전뉴스는 월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시사성이 있고 아주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생애 주기별 또는 계층별로 좀 구분해서 하나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에 대한 영양교육, 그리고 이제 기타 취약계층이라든지 생애 전반에 걸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서 식재료 고유의 맛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습관이 계속 커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미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맛, 짠맛, 쓴맛, 신맛에 대한 기본 맛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뿐 아니라 이제 보육시설의 선생님 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각교육 외에 식재료를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오감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를 만들어 보는 교육입니다. 직접 김치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서 오감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계절 식품에 대해서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교재,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일부 채소라든지 버섯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거에 관련된 교재에서 2가지 교재를 만들어서 부모 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죠. 속이면 어린이집에서 급식 환경이 취약하다라는 보도를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네, 서울시에서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를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13개 자치구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지도, 또 영양관리 지원, 또 표준화된 레시피라든지 식단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죠. 앞으로 전 자치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생활 교육에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 유통, 폐기에 이르는 것까지 전체 과정을 아우르고 있고요. 또 상차림이나 식습관, 식사 예절까지 포괄적으로 다 아우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먹는 음식이 어떻게 밥상에 오르는지 생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씨 뿌리고 또 가꾸고 수확하고 또 나가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도록 함으로써 그 음식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텃밭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조리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편식을 예방하고자 방과 후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끝난 다음에 한과나 떡, 또 경단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을 직접 생활해보지 못한 도심의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벼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농작물의 재배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진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모내기도 해보고 타적하고 이런 데 한번 참여해보는 사진입니다. 행복한 급식 만들기는 짠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재배, 수확, 그리고 그 산물로 조리 활동을 하고 또 김장철에 아이들이 직접 김치도 담궈서 인근 노인정 어르신들께 이제 전달해서 경로사상도 심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지금 김장을 담그고 있는 사진이죠.
이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요즘 초중고 학생들은 음식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너무 풍족한 시대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뭐 급식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잘 먹지 않고 버린다든지 하는 원인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 규제를 개발해서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D로 돼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또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은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느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음식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먹을 만큼 적당하게 라고 이렇게 비아이를 저희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이제 이러한 것과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라든지 홍보 영상이라든지 또 서울의 식품 지도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적당하게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과일 먹자 사업은 지금 아동들 10명 중에 8명 이상의 과일과 채소에 하루 그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 청소년의 과일 섭취량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일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과일을 먹도록 그리고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영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건강 매점 사업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매점 하나씩 있어가지고 뭐 빵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었는데 요즘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될 텐데 그런 뭐 정크푸드나 그런 음식을 먹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매점 사업에서 그 환경이 열악한 학교 시설에다가 예산을 좀 지원해주고 매점 환경을 개선해서 또 과수 생산 농가하고 연계해서 제철 과일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학교는 또 방학이라는 기간도 있고요. 또 과일의 수확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더 확산돼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그 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건강 매점을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건강 매점에서 이렇게 운영할 때에 이 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일이 지금 어떠한 과일인지에 대해서 뭐 국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한 그 학교 중에 모델 하나를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화여고에서 2009년에 했는데 그 시설을 다 이제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일부 이렇게 깨끗하게 예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아침 결식률이 상당히 좀 높은데 아이들이 뭐 바빠서 아니면 뭐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 지금 많다고 앞에 밑에 또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모아서 결식한 애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서 성장기의 청소년 그 성장을 도와주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식사뿐 아니라 이제 영양 교육을 같이 하고 메뉴를 하나 예시를 해놨는데 상당히 간편하죠. 그러면서도 영양 있는 그런 과일이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양 플러스 사업은 그 전체 대상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영양 위험 요인이 높은 그 임산부 또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뭐 빈혈이 있다든가 저체중이라든지 뭐 그런 영양적으로 약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영양학적으로 그런 대상을 골라서 이제 상담, 또 교육, 또 일정량의 그 식품을 패키지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영양 평가나 뭐 상담, 교육을 통해서 그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6개월 동안 또는 6개월 이상 그 식품 패키지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대상자별로 이렇게 공급되는 맞춤형 패키지의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2000mg의 한 2배 이상이 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식을 많이 하는 짠맛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음식점에서의 조리 개선 그리고 시민인식 제고를 통해서 나트륨 섭취를 감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을 뭐 음식점 또 집단급식시설인 구내식당,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나트륨 반 건강 가득이라는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 BI입니다. 앞으로 그 서울 시내 음식점에 많은 음식업소에서 이런 BI를 부착하고서 영업하는 것이 많아지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인데 좋은 식재료를 선택해서 건강한 밥상까지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그 농식품 코디네이터는 농식품에 대한 그 관련 지식을 배워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론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이렇게 실습도 해보고 경매하는 모습도 같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론과 실습 또 체험을 병행하는 교육이 실행이 됐습니다. 수료한 사람들 사진이죠. 앞서 어린이 그 도시농업 체험교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도시농업에 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다 모아놨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도시 그 텃밭 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한강변이나 이런 농지를 이용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농장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직접 모내보고 타작하고 하는 실습을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양봉을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동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일부 구자치구에서는 이제 양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취된 꿀을 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텃밭이나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직접 조리해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대화도 하는 요즘에 소셜 다이닝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부의 시장이라고 해서 직접 시민들한테 농작물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독거노인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이 주로 이제 음식을 가족들하고 같이 먹지 못하다 보니까 뭐 거르거나 이렇게 입맛 없어 하시고 그래서 영양이 좀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보건소의 영양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적정한 체중 관리 방법이라든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관련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뭐 식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영양적인 음식 또 저염 음식을 드셔야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양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이 마치 우리나라의 숟가락, 젓가락처럼 생겼죠.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데이 또는 911 데이라고 저희가 식생활 교육할 때 캠페인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지금 숟가락 젓가락대에 의해서 뭐 나트륨 주기를 한다든지 영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토크쇼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는 이렇게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하트 모양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트가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김장을 담그는 모습입니다. 서울 광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작년 2014년에 서울 김장 문화제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그 식품 문화인 김장에 대한 거를 이렇게 뭐 나열돼서 하트 모양을 그렸지만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김장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김장을 담궈서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또 나눔을 같이 또 했습니다. 나눔 행사를. 그래서 김장 문화제는 김장 주제로 하고 젓갈 등 김장 부재료가 모두 함께 갖춰진 곳에서 공동으로 김장을 해서 나눠가는 행사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김장 나눔 행사와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의 그 호응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또 11월에 이제 매년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전통 문화, 식습관 또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이 함께하는 농식품에 대한 체험 캠페인입니다. 최근에 그 캠페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에서도 캠페인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그리고 주말에 그 온 가족이 생산지를 직접 방문해서 농산물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체험을 병행하는 교육인데 식생활 교육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제 한 60명 정도 이 농식품 체험 캠페인을 갈 텐데 공개 모집 하자마자 바로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춘천 또 남양주 가평 지역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농식품에 대한 체험을 캠페인하면서 사진들을 보는 것처럼 직접 체험하고 또 이건 가족과 같이 갔기 때문에 아빠와 같이 하는 뭐 요리, 그래서 가족 요리 대전 또 전체 이렇게 모여서 사진 한 장 찍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식생활 교육에 대한 전반을 알아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1차 식생활 교육에 대한 사업이 그럼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2차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또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 한국형 식생활 실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체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됐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이제 1차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식생활 교육의 방향을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반이 정말 중요한데 법령 체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또 교육에 관련된 강사 또 정보 전달자를 양성한 것 그다음에 정보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든가 뭐 일반 그 혼자 하지 않고 같이 민간단체나 기관과 합작을 했다. 이 부분에 인프라 구축한 게 이번 1기 교육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습니다. 2차 식생활교육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은 저희가 그 서면으로 대신한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전을 같이 했습니다.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슬로건은 그 함께하는 따뜻한 밥상이라고 일단 잡아봤는데 저희 서울시 슬로건이 지금 함께 서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따뜻한 밥상으로 했고 핵심 가치와 방향은 역시 국가 그 계획과 같이 건강, 환경, 배려를 할 수 있는 식생활 계획을 확산해보자 라는 핵심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교육 활성화라든지 관계부처 연계 협력, 또 민간 거버넌스 강화, 또 앞으로 지금껏 해왔지만 식생활 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바른 먹거리 접근성을 향상시키자라고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 종합 정책을 구상하고 수립하느냐고 여러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분들하고 또 시민 제안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생활 교육은 그 먹거리 정책하고 떼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수립하는 과정의 일부 이 부분이 변동이 되고 더 확대되거나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이것으로 저희의 그 식생활 교육에 대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지났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두 분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에서 시행을 하고 민간에서 그렇게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나서 운영되는 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학교에서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추진하는 부서 이제 건강 매점은 시민건강국의 건강증진과라고 있고 그 건강증진과에서 25개 자치구에 또 해당되는 부서들을 통해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진짜 많지는 않고 한 59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농협의 생활 협동조합 형태는 이제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 급식 관련 담당 부서 쪽에서 또 뭐 마을 공동체나 이쪽 부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확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뭐 몇 개 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두세 개 정도 작은 숫자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그 음식을 만들고 시식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그런 쿠킹 클래스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조리 시설이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표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쿠킹 클래스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의정부에 있는 신안대학교 식생활교육기관에서 작년 2014년에 그 바른 식생활 교육을 한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에 가서 그런 쿠킹 클래스를 했는데요. 그 중학교의 실습 상황이 매우 열악해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져가기 이전에 그런 어떤 모델 시스템이 되는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 하고요. 하나만 더 오늘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그런 인프라 그 교육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민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아주 쉽게 접해야지 되는데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와의 그런 교제가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쿠킹 클래스나 뭐 소셜 다이닝들을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는 그 25개 자치구에서 이제 뭐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소셜 다이닝을 하는 데는 도시농업을 많이 하는 그 자치구 예를 들면 강동이라든지 강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 건강증진 사업을 일부 하면서 이제 영양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뭐 조리 시습장이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조리 시설이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뭐 요리학원을 뭐 그 지역에 요리학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건데 뭐 마을 부업 아니 뭐 동네 부업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좀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체 확산하고 그런 쪽으로도 좀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게 뭐 조리학원을 빌린다거나 학교든지 실제 돼 있는 학교만 한다든가 일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주신 그 교재 관련, 그 교재 관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웹진 관련 뭐 그런 데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책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알아서 답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